스페셜1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특히나 또 전문가님이 스페셜1에서 소개해 주셨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에 이어서 반도체까지 완벽 적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외주 반등도 오늘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데, 한 달 넘었던 것 같아요. 주도주 안에서 이제 그 명분에 의해서 뺐기 때문에 사실상 주도주 안에서 승부를 봐보라. 결국은 적중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갔다가 KRX 바이오 지수가 조금 고점 상단에 조정받고 있는데 괜찮은 모습이고요. 반도체와 이제 2차 전지가 힘겨루기 싸움으로 좀 올라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눌림목 구간에서는 주도주 위주로 승부하는 게 좀 필요하다. 단지 오늘 시황이 이제 앵커님하고 저희가 같이 함께 할 텐데 오늘 시황과 다음 주 시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술적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단지 조정 구간에서는 주도주 승부는 여전히 유효하다까지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반도체까지 완벽 적중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잠시 리뷰를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전문가님 오전장 한 줄평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기술적 과열과 시황적 변수, 눌림목 대비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적 과열과 시황적 변수, 눌림목 대비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네, 우선 기술적인 것은 사실은 중요도 측면에 관해서는 각각의 개인이 틀릴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들은 마찬가지 과열권입니다. 또한 저의 어떤 지지 저항이나 캔들 패턴, 보조 지표 또 요즘에 최근에 제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통계 확률로도 과열인 게 맞아요. 그러면 과열이면 어떤 그 지표들의 과열권에서 좀 쉬었다 가는 그런 형태인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더 과열로 가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준비되어 있는 매크로와 시황적인 요소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시황적 요소는 크게 없어요, 여러분들. 중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고, 사실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야 되는데, 먼 나라 이야기죠. 지금 지지고 볶고하고 있는데, 전쟁은 하루빨리 좀 종료됐으면 좋겠고, 넘어와서 매크로 쪽으로 좀 보게 되면 두 개가 준비되어 있죠. 첫 번째 뭐죠? GDP. 그 다음에 PC. GDP에 관해서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예비치, 수정치, 잠정, 확정치. 이렇게 총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당연히 확정치가 중요하겠죠. 이 GDP와 이제 PC의 부분에 관해서 이제 사실상 매달 나오는 부분이고 매 분기 나오는 지표들인데, 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로 흔들까봐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나스닥 포인트는 제 방송 잘 들으신 분들 뭐라 그랬죠? 상승 길이로 25,5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 이 그림이 오늘 그린 게 아니거든요. 차트 모습이. 삼각 수렴 이후에 돌파해서 이제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알 수 없는데 통계 확률로 제가 지금 요 부분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위로 갔어요. 50pp 인하가 되면서 25,500포인트의 단기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눌러줄 때가 기술적으로는 됐다는 거고 시황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황적 변수가 GDP와 PC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제 싫은 부분은 PC가 잘 안 나왔어. GDP가 좀 안 좋았어. 이걸로 또 명분 삼아가지고 찍어 누르기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망세나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그러면 관망세나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주도주 안에서 어디가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세로 갈지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지지 저항 라인은 어디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오늘 이제 사실 이 코멘트를 안 할까 하다가 너무 텐션을 높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사실은 하락 낙폭에 대한 예상된 범주의 반등이고 반도체는 아직 과대 낙폭 회복이 안 됐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제약 바이오가 조금 히트가 됐지만 선별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조금 텐션을 가라앉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미국 증시의 연준 위원들의 형태나 연준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건 제 이제 주관적인 스토리 라인이에요. 증시가 올라오면 이유를 갖다가 그냥 찍어 누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게 혹시나 물가를 자극할지 모른다, 소비 패턴을 자극할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찍어 누르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장 항주평이 기술적인 과열 부분이고 시황적 변수 매크로가 두 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대비해보자 이렇게 적은 거고 나스닥 포인트로 오늘 야간 선물이 0.72% 오른 2337포인트로 우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술적인 달러 인덱스의 모습만 보게 되면 사실 달러 인덱스는 100불에서 이제 공방전인데 하방 다지기를 한다고도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상 금리 인하가 예견돼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확률이 있어요. 안전자산은. 그러면 위험자산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조종을 좀 더 주면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칭하시면 되고 최근에 히트작은 미국보다는 여러분들 중국입니다. 이거 홍콩 항생지수인데 참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홍콩 항생지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커플링 관계로 가면서 국내 양대 지수가 지금 이제 히트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좀 부족하죠. 오늘도 지금 코스피 모습인데 오늘 어제 상당히 음봉이 좀 크게 떴는데 2650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 제가 보는 것은 2650선에서 2700선입니다. 이미 9월 초선에 추석 전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는 단기 반등세는 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더 갈 수 있겠지만 쉬었다 가줘야지만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락이 아니고 좀 건강한 눌림목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보는 선은 750선에서 770선 500 오버슈팅으로 좀 가면 어제도 뭐 이 차트 모습 그대로 그림 안 지워지거든요. 800선 언저리. 이제 800선 갔다가 혹시나 눌림목 두들겨 팰까봐 이제 이게 겁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살짝 당기는 차익 실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포지션 매매,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눌렀을 때 추가 매수 때릴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투자 종합상을 보게 되면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무슨 의심이 있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 말이 지금 계속 한 2달째 이어지는데 외국인들의 개인 투자자를 철저하게 피해서 가고 있어요. 오늘도 코스피에 지금 개인들이 코스닥 던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수급 삽니다. 코스피 쪽에 3,400억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거고 오늘 2차 전지 좀 쉬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2차 전지 오후에 불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물은 오늘 16,000개를 사거든요. 이거 상당히 내일 중요하죠. 매크로가 해석의 여지를 몰아갈 것 같아요. 내일 매크로를 나와가지고 잘 나오면 좀 뜰 확률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매크로가 PC나 GDP가 안 좋게 나와. 그러면 해석으로 몰아가지고 요거 16,000개 내일 그대로 찍어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물 매도량이 선물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붙으면 지수 좀 더 오를 거예요. 단지 이제 내일이 좀 무서워지는 대목이고 그래서 오늘 기술적으로 주도주 섹터에 대한 해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눌렀을 때 어느 라인에서 지지받아서 어느 섹터를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익이 단기적으로는 갈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대낙폭 반등 써가는데 아직 다 회복 안 됐을 거예요. 회복됐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사실상. 종목을 내가 8월 5일날 두들겨 맞고 손절 안 하고 좀 버텼다. 회복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770선인데 오늘 반도체가 막 힘내서 올라가지만 조금 더 보유하시고 바이어는 홀드 하시고 대신 투자 계획은 계속 세우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지금 추매할 수 있는 라인들이 점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명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명절 플러스 마이너스로 양옵션 만기일까지 내다보면서 추가 매수 완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맞았죠. 완료해야 되는데 점점 그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가요.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때 아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엔 좋았죠. 그러면 내일 매크로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나와서 해석으로 밀리면 요때 이제 또 추가 매수를 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신규도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음 주 눌림목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오늘 전략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최근 짚어주는 섹터마다 적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를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3가지 섹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반대로 순서대로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소외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외주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섹터를 주셨습니다. 한 줄 평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종가 마감이 중요하다. 기술적 대응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 마감이 중요하다. 기술적 대응이 지속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반도체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던 2차 전지입니다. 섹터에 긍정적인 외부 환경이 조성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사실은 그 시장의 주배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반도체가 많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다 반도체, 뭐 시그네틱스, 네오셈, 유프렉스, 제주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내지는 IT 반도체들이 뭐 질비하고요.
코스피 쪽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이 사실상 반도체 쪽이 많죠. 하이닉스 이퀄, 삼화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은 추석 전후로 중소형주 종목들 반도체를 계속 매수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낙폭과대 반등을 즐기는 건데 이쪽에서 이제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린 좀 불편해요. 근데 인정하고 우리보다 돈이 많으니까 인정하고 제가 2차전지를 오늘 첫 순위로 배치한 이유는 어제 LNF하고 SDI 때문이에요. 스페셜 시간에 이제 SDI는 공식적으로 해가는데 지금 2차전지의 전방 산업에 관해서 왜 계속 이야기를 안 하냐면 간간히 공급 수주 계약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걸로 아직 전방 산업이 완전히 개선된 가격이 없어요. 한국자원공사 들어가서 리튬 가격이나 이런 거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도요. 아직은 좀 미비해요. 그러면 지금은 계속 말씀드렸던 뭐가 맞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부각됐던 건데 현 구간은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 영역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님이 소대 언급하셨듯이 오늘 반도체가 팍 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원티어로 이렇게 있고 반도체가 빠지고 SK하이닉스 밸류가 싸다. 비슷한 선상에 있고 2차전지가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부딪혔는데 완만하게 2차전지는 올라가고 반도체는 훅 위로 쳐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어제도 보여드렸던 지수 차트 모습에 답이 있어요. 지수 차트 모습 뭐냐.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KRX 바이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찍어 눌렀거든요. 지금 차트 모습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바닥 따지기 하고 상승 장악형으로 좀 먹은 형태인데 반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고 2차전지 이제 탑10 종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질이 멸면하게 인플루언스들 좀 나오면서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찍어 눌렀죠. 굉장히 오래 고통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무스하게 지금 차트 모습 다시 한번 비춰드릴게요.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탑10. 이제 바닥 찍고 4140인데 이제 약간 틀어가는 완만한 상승.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2차전지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걸리는 것은 전방산업 쪽에서는 3분기 실적. 요거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왜냐? 실적표 받아들고 그때 이제 양쪽의 의견들 들어보고 취합하고 의사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답은 나와 있다. 답은 나와 있는데 결국은 반도체가 단기 과열권으로 가서 하이닉스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따 다루겠지만 지금 솟구쳐 올랐잖아요. 제가 악의적인 리포트다. 이건 올라간다. 삼성전자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약바이오를 그 2차전지를 전방에 오늘 세운 이유가 이 반도체나 제약바이오가 실 때 섹터 내 반대급부 수입 유입이 가능한 쪽이 지금도 2차전지예요. 좀 다릅니다. 계속 제가 2차전지를 강조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해온 건 SDI 말고 없었는데 LNF 빨리 보시죠. 오늘. 어제 지금 추천 나갔잖아요. 지금 12시 41분인데 힘 좀 써주면 저희 라이브 방송 동안에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1만 원 마디가 어림수, 교과서적인 용어는 마디가가 아니고 어림수 저항을 이제 받는 건데 지금 오늘 109,6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 종목이 양극재단에서 왜 에코프로 BM보다 강하느냐. 에코프로 BM은 제가 18만 원, 19만 원 목표가를 드렸고 저항이 있는데 거래량 부분이에요. 사실은 LNF가 한 달치 평균 거래량 부분에서 최근에 더 많이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깃발형으로 형태가 좋은 건데 전방산업은 이제 딱 그냥 킵하고 그러면 사실상 LNF가 지금 102,000원 종가 기준으로 여전히 이탈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올라가려면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102,000원 종가 이탈되면 단기 접근한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102,000원이 이탈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이 이렇게 가면 눌림목이 갔을 때 21선 언저리 95,000원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주느냐가 다음 통계 확률을 내보니까 목표가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가려면 오늘 11만 원 어림수 저항을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 단기 가져가신 분들은 차익 실현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눌러주면 한 번 더 접근. 보유자분들 내가 10만 원에서 9만 원 언저리에서 저가 매수했다. 그러면 투자 계획에 맞춰서 보유. SDI가 지금 좀 중요한데 어제 제가 그랬어요. 오늘 SDI는 어제도 마찬가지. 제가 점상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절대 가격을 37만 8천 원으로 단기는 보십시오. 37만 8천 원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되면
바로는 못 가요. 41만 5천 원까지. 즉 뭐냐, 중장기적으로 뭐 일주일, 한 달 통계 확률을 내보니까 높이 가지만 만약에 오늘 37만 8천 원을 이탈하게 되면 더 누를 거예요. 더 눌렀다가 한번 길을 모아서 갈 겁니다. 원래 2차 전지나 대형주 쪽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으로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종목 접근할 때 스윙 접근할 거, 포지션 매매할 거, 단기할 거, 스캘핑 할 거 정해서 자금 나눠서 하라. 시가총액은 품격에 맞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데 2차 전지는 예외로 왜 LNF를 단기 접근 이렇게 SDI 제시했냐면 지금 기술적 대응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SDI 우리가 지금 25% 비중인데 보유자분들 어떻게 하냐. 당연히 어제에 이어서 바이 앤 홀드고 주봉 기준 이제 21선 안착했어요. 좀 더 밀어줄 수 있는데 변곡은 50만 원까지 강하게 돌파돼야 됩니다. 올해 상승뷰는 50만 원까지가 안 나와요. 지금. 왜?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분석을 해보면 통계확률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황적인 요소나 인간의 코멘트를 넣으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그건 통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 가시는 분들은 삼성 SDI는 바이 앤 홀드, 단기 접근하신 분들은 37만 8천 원 이탈되는지 확인, LNF도 마찬가지, 어제 지금 다른 종목도 좀 봐야 되는데 LNF 10만 2천 원 이탈되면 더 밀릴 것이다. 오늘 장중에 11만 원 강하게 밀어주고 슈팅 한번 나오면 차익 청산.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보유자 관점. 요렇게 일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는 현재 가격 경쟁력이 부각됐고 현재는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를 주셨는데요. 한 줄 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악의적인 리포트 이미 확인, 펀더멘탈 이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빗나간 것일까요? 반도체의 겨울이 가고 반도체의 봄이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오늘장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거 엄연히 빗나갔죠. 뭐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올랐는데 이게 맞다고 하려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 오를 것이다. 이제 하이닉스 모습인데 오늘 갭 상승으로 뛰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지지 저항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쉽지 않아요.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 시황적인 요소는 다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 생각은 틀린 겁니다. 존중해야죠. 리스펙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경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악의적인 리포트 얘네들이 낼 때 이 16만 원 언저리에서 여기를 갭으로 밀었습니다. 갭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이 갭 저항을 받게 돼요. 여러분. 늘 시세가 여러분들 분산 단계, 대중 참가 단계, 매집 단계 이렇게 3단계로 이어져 있고 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오늘 특징이 갭으로 상승을 띄웠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다시 메꿀 거예요. 그리고 상승이 18만 원, 19만 원인데 19만 원대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19만 원 넘어갈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악의적인 리포트를 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범주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가 아마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3분기 잠정 실적 때 가이던스 언저리로 내주면 타당성이 부여될 거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호실적을 내버리게 되면 주가는 튑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요. 어제 이제 마이크론이 여러분 D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정말 제가 이야기를 하면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반도체는 업황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식 전문가지만 딥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지만 이거는 확실해요. D램의 상강체제는 넘을 수 없는 굳건한 성벽 같은 거예요. 뭐 전력, 전선, 설비, 2차 전지, 제약 바이오가 넘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마이크론의 D램 체제는 무너지기 어려운 아성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여러분 패키징 쪽으로 코스로 간 거고 단지 삼성전자가 너무 방심했던 거고 이어지면 마이크론의 어떤 D램의 풍향계 이런 게 점유율이 10%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90%입니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썼다. 전년 매출 동기 대비 93%가 올랐어요. 이게 지금 업황이 어둡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거는 이미 증명된 악의적인 리포트인 것 같고요. 19만 원까지 보여요.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는 19만 원까지 다 보일 텐데 이제 지난번에 샀어야 되고 뭐 이걸로 지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시고
풍양자대 종목인데 쌍두마차가. 삼성전자 요즘에 언급 좀 해달라 말씀하시던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65,000원에서도 질문을 받았는데 이건 매수입니다. 매수고요.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더 갈 거예요. 네, 더 갈 거고. 그러면 이제 밸류체인 문제인데 단기, 중기 구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죠?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 왜냐? 오늘 다 올라요.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이제 편제가 됐던 게 코미코 이 시간에 드렸고 주성 드렸어요. 주성 드렸을 때 제가 그 코멘트를 봤는데 하방 움직이며 가는 종목을 줬다. 그 뒤로 20% 넘게 올랐고요. 오늘 STI 11% 반등, K시텍 6% 반등, CXL 모멘텀 반등한 네오셈 25% 반등했습니다. 이제 더 갈 거냐 뭐 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네오셈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1,400만 주 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볼을 뿜은 거거든요. 눌림목에서. 단지 중기, 장기, 단기 접근하는 거 구별을 해야 되고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원동력이 되는데 아직 18만 원에 왔지만 사실 내일도 떠줘야 되고 다음 주도 떠줘야지만 19만 원까지 밀어붙여주고 중소형 주 종목들 따라가요. 제가 뭐라 그랬죠? 주도주는 대장주가 끌어주고 후발주자들이 따라가고 있다. 2차 전지도 SDI가 LG엔솔이 끌어주고 양극재들이 따라가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시간적인 접근을 구분해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난번처럼 막 V자 반등까지는 여러분들 아직은 아닙니다. KRX 반도체 기준으로 중단 정도까지 보시면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의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다. 또 중단기를 구분해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외주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줄 평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오늘 소외주가 많았는데 중국 대규모 부양책 이틀째 수혜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 대규모 부양책 수혜가 이틀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주들이 또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도력 부분이고 이제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주도력 부분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나 2차 전지 제약 바이오만큼 주도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고 사실상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 좀 괜찮습니다. 한 1, 2주 정도는 괜찮아요. 그 이유인즉슨 뭐냐? 그 중국 국경절이 10월 첫째 주까지예요. 네. 중국 국경절. 주식을 하다 보면 중국 국경절까지 외우고 해야 되는데 중국 국경절이 다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네, 중국 그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게 피부 미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뷰티잖아요, 뷰티. 그 다음에 여행 항공. 요런 쪽이거든요. 어제 이제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불 뿜었잖아요. 오늘은 키 맞추기 하거든요. 어제 거래량 동반되고 눌림목 요렇게 들어갈 때 오늘 아모레도 쉽니다. 네, 사실상 이제 모멘텀인데 오늘 중소형 종목들로 낙수 효과가 안 갔냐? 갔죠. 네. 오늘 네오팜인데 사실 지난번에 거래량이 만들어진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할 때도 일본 기준으로 할 것이냐, 주봉 기준으로 할 것이냐, 분봉으로 할 것이냐, 지지 저항 추세 기본선으로 할 것이냐, 보조 지표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고 정답은 없어요. 단지 이제 이틀째 추세가 좀 낙수 효과로 이어지는 게 확인됐고 오늘 그 철강까지 좀 갑니다. 어제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 움직였어요. 오늘도 지금 현대제철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데 이제 중국 내수 경기 부양책이 통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긴 관점으로 보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지금의 중국 경기 부양책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형태예요. 왜? 통화 정책의 유동성을 다 풀었기 때문에 MLF, LPR, 지준율까지 다 풀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단기적으로는 중국 국경절 이후에는 조금 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철강, 원자재, 중국 소비주 한국 여행,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까지 가지만 다음 주죠. 다음 주 10월 첫째 주니까 다다음 주 중국 국경절 연휴까지만 매매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외주에 대해서는 중국 국경절 연휴까지만 매매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좀 대형주 준비했습니다. 삼성전기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전기 전고체 배터리 개발로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때문에 꼽으셨을까요? 네, 일단 뭐 기판 쪽에서 LG노텍이냐 삼성전기냐면 LG노텍이 좀 밸류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LG노텍을 좋게 보는 게 아니고 LG노텍이 고객사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애플이겠죠. 근데 애플의 위상이 아마 대다수의 그 여성 앵커님들 물어보면 다 아이폰 쓰시거든요. 근데 아이폰이 예전에는 뭐 단단하고 강도도 셌고 있는데 가격에 비해서 지금은 혁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이폰 16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의 기판 쪽을 보다 보면 기술력 부분을 떠나서 삼성전기가 이제 그 베트남 공장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제 모멘텀이 좀 없는 무거운 종목에 전고체가 붙어 있고 지난번에 여기 차트 모습 보시면 갭으로 하락으로 두들겨 팼거든요.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제가 오늘 통계 확률을 좀 돌려보니까 통계 확률 돌리면 한 10시간 정도 걸려서 나오는데 삼성전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단으로 올라갈 수 있게 나왔습니다. 삼성전기로 매매를 하시는 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드리는 이유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조정 구간에서 샀을 때 조금 더 하락폭이 적을 것 같은 종목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삼성전기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포지션 매매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단에 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삼성전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삼성전기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오늘 그 일요일 날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그때 목표가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현대차 밸류업 됐잖아요. 현대차 밸류업 수혜 분석과 목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의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는 오늘 저녁에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페셜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장 상승 흐름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